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이 시간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두 개를 주제를 통합시켰더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의 주제로 통합시켰더니 기출이 상당합니다. 이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독립협회 대한제국 가는데 연표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96년에 아간 파천했죠, 고종이. 근데 1년 만에 고종이 돌아와요. 황제가 되는데 97년부터 그래서 언제까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1897년부터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협회는 몇 년에 만들어지냐면 1896년에 만들어지고 1898년에 문을 닫습니다. 이게 독립협회예요. 이러면 이제 근대파트 연표가 다 그려진 거지. 여러분 연도만 보고도 병인년, 신민년,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을미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시모노세키조약,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리고 의병 공부하면 을미의병까지. 독립협회 대한제국입니다. 근데 일단 시기적으로 독립협회가 먼저니까 독립협회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진짜 독립협회로는 이런 단어들만 기출되니 일단 좀 잡으시라고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독립협회를 여기에 써볼게요. 독립협회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빨리요. 서재필이 개화 관료와 박정희양이라든지 이완용이라든지 그런 개화 관료와 진보 지식인들, 여러 민중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1896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영은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의 4대를 상징하는 문을 허물고 뭘 만듭니까? 독립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독립신문도 발행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더라도 그냥 독립신문. 그리고 중국의 4대 하는 모화관을 허물고 원래 저 앞에 정근대사에서 명과 외교관계 할 때 모화관, 사모할 모자, 중국 할 때 화자. 근데 그걸 독립관으로 개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다 1896년 상황입니다.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그런데 1897년 거치고 1898년에 가가지고 독립협회에서는 가장 많이 기출되는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만여 명의 시민들이 종로에서 특히 시점 상인들이 많이 합류합니다만 뭘 한다고요? 만민공동회를 여는데 보수 관료들이 만민공동회 시위가 좀 불안하다. 이걸 시위 못하게 하자라고 하니까 만민공동회가 저 보수 관료들 쫓아내세요 하면서 시위 규모를 키웠고 보수 관료들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97년, 8년이면 벌써 지금 대한제국 수립되고 난 다음 여기가 1898년이죠. 그 보수관료, 대한제국의 보수관료를 쫓아내고 원래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박정양이 대한제국의 총리로 앉혀지게 됩니다. 박정양이 우리 역사상 초대 미국 대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조사 시찰단할 때 박정양이 대표로 갔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 박정양은 독립협회 회원이자 대한제국의 총리였는데 그래서 박정양의 진보적 내각이 만들어지는데 박정양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니까 만민공동회가 관료가 참여한다고 해서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중추원이라는 정치기구 중추원.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만나서 도병마사를 구성한다. 기억납니까? 진짜로. 고려 때 중서문화성의 재신 중추원의 추밀.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된다. 혹시 원간섭기에 중추원이 밀직사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기억나시냐고. 그 중추원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관민공동회에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합니다. 이 중추원 관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의회 역사가 50년 앞당겨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립협회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추원 관제와 더불어서 의회가 만들어질 뻔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의회가 만들어지려면 의원이 선출돼야 되는데 50명의 의원 중에
25명은 고종이 임명하는 관선 의원이고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 27세 이상의 남자들만이 선거권을 가져서 민선 의원이 선출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최초잖아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의회가 설립될 뻔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의회 만들면 얘네들이 공화정으로 갈 거야. 황제국가 제국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나라가 바뀌면 황제 죽이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고종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떤 단체를 만들어냅니까? 황국협회를 만들어냅니다. 황국협회는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황국협회가 어디를? 만민공동회를 공격해요. 왜? 이제 관료들도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는 의지를 알고 계시니까 관료가 빠지면 만민공동회가 되는 거 아니야. 황국협회는 어떤 친구들 데리고 만든 정치적 단체야? 보부상들 데리고 만든 정치적 어용단체입니다. 이 황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공격해서 독립협회가 그대로 황국협회 때문에 해체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몇 년 상황이냐면 1898년 상황인데 진짜로 여러분 이게 1898년 상황이냐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 진짜로요.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은 1897년에 수립이 되고 대한국 국제라고 대한제국의 헌법은 1899년인 거 공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만민공동회에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한다. O야 X야. 여러분 고종의 황궁,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 걸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대한제국 공부할 때 공부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98년에 만민공동회인데 무슨 만민공동회? 벌써 고종은 집에 돌아와 있어서 황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고종의 황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립협회에서 서재필란 이름 석자 그리고 독립문까지 사진자료로 기출될 수 있고 만민공동회가 가장 많이 기출되면 알고 계시고 의회가 만들어질 뻔했으며 특히 중추원 관제 박정양 이름 기억하시고 박정양 사진자료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황국협회 때문에 해체됐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독립협회를 마무리 지어버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서재필, 독립문, 만민공동회, 중추원 관제와 함께 의회 설립, 황국협회 때문에 해산.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을 우리는 또 가볍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량 지금 많이 줄입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보시면 장난 아니죠. 250페이지 가시면 이게 수어망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도 기출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용을 다 빼기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만 여러분 대한제국을 공부할 때는 아관파천 1년 만에 고종이 돌아왔다. 아관파천한 게 언제였습니까? 아관파천한 게 1896년이었죠. 1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그리고 고종이 뭘 만드냐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진자료 황궁으로 나갈 겁니다. 황궁보다 더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게 원구단이죠. 황궁은 거의 출제 안 돼요. 미안해요. 이거 두 개가 만들어진데 특히 원구단을 다른 말로 환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종이 아간파천한 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벌써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 속방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한제국은 칭제건원합니다. 황제 즉위식을 바로 이 원구단, 황구단에서 거행했다고요. 사진자료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벌써 이야기합니다. 아간파천 1년 만에 돌아서 원구단 만들었고 황제 즉위식을 했다. 그리고 연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건원을 하는 건. 그러니까 건원을 하는 건 1897년 바로 이 1897년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 아닙니까? 대한제국이 1897년에서 1910년까지니까 이 1897년이 원년이 되는 거야. 그럼 연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연호가 뭔데? 연호가 바로 광무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권을 다른 말로 무슨 정권? 광무정권. 대한제국 개혁을 무슨 개혁? 광무개혁. 어렵지 않죠? 근데 광무개혁 내용이 한 20개가 돼. 그럼 어떻게 다 공부해요? 제가 줄여드려야죠. 광무개혁. 와 미치겠다.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을 표방해요. 구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한다. 뭐랑 비슷하냐면 1880년대 초반 원공개화파도 이렇게 개화정책할 때 동도서기 기억나시죠? 우리 정신질서 가치관 제도. 종교 이런 건 건드리지 말고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하는 점진적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입니다. 이제 정치면에서, 외교면에서, 경제면에서, 사회면에서, 군사면에서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하겠냐고. 여러분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먼저 할게요. 진짜입니다. 광무개혁 내용을 여기다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것만. 근데 옆에서 삐져나와서 기출 낼 수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 대한국 국제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근데 연도가 1899년. 제가 연도는 이것만 드릴게요. 나머지 대한제국 광무개혁 연도 암기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인데 이 헌법 내용을 보면 대한국 국제 있죠? 뒷페이지 가시면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와. 그쵸? 249페이지에 대한국 국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국 국제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구나. 이건 너무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입헌군주제 그러면 갑신정변 생각하시고 전제군주제 그럼 대한제국 생각하셔야죠. 이게 이제 정치면에서 개혁이고 물론 또 외교면에서는 한청통상규약은 여러분 이 책으로만 보십시오. 저 자막으로도 안 나갈 겁니다. 한청통상규약, 연해주의 해사 및 통상사무 설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정답과 관련 없이 선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간도관리사 2법률은요. 간도관리사 그래도 되고 관도시찰원 그래도 됩니다만 간도관리사 2법률을 대한제국에서 간도에 파견했다는 거 기출이 잘 됩니다. 자, 광무개혁 관련해서 하나, 둘, 셋, 정치, 외교, 독도 측량? 독도에 살짝 좀 볼게요. 그럼 너무 공부량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경제에서 양전사업을 합니다. 양전사업을 하면 태종 이방원도 양전사업했고 광해군도 그 다음 흥선대원군도 그리고 대한제국도 양전사업을 했는데 이 양전사업 해가지고요.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와, 살떨리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계 발급. 최초의 토지 소유 증명서입니다. 기출문제 보다 보니까 한능검에서 이 지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것까지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지계는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해요. 왜 그렇냐? 널전쟁 이후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널전쟁 이후에 실시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까지 물어봤어요. 널전쟁으로 중단. 여러분 표시를 하십시오. 지계가 경제가 지급이 있으면 널전쟁 때문에 전국 실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에게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경제 내용이 많습니다. 당연히 외국의 유학생들 파견하겠죠. 근대적 학교, 공장, 은행, 회사 이런 거 만들겠죠. 양잠도 장려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 다 합친 것보다도 양전사업에서 지계 발급했다를 참 많이 출제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대한국 국제 내용도 있습니다만 군사면에서 황제가 완전히 군사권을 장악하는 원수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장교를 육성하기에 무관학교까지 만드는데 이상하게 원래 다른 시험에는 무관학교를 더 많이 출제하는데 한능검에서는 원수부가 조금 더 많이 기출됩니다. 무관학교, 징병제, 저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 이상 못 줄여드립니다. 진짜 이것도 살떨리게 줄여드린 겁니다.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잡으십시오. 분명히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부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한국 국제는 연도까지 잡으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 수립하고 2년 이후입니다. 전제군주제 국가를 만들고 있고 간도관리사 2법률을 파견했고 양전사업에서 지계 발급했고 원수부를 설치했다. 무관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시위대, 진위대 증강했다. 이런 내용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우리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니까.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9번 신참이었고요. 원구단, 황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뜨아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근대 정치사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항일의병운동하고 애국개모운동하고 독도, 간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근대 파트인데 근현대사가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근현대사가 20문제 출제되는데 근현대사가 근대, 일제, 현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공부량이요.
근현대사를 100으로 하면 근대 공부량이 40이고 30이고 30입니다. 공부량이 가장 많은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진짜 여러분은 잘하고 싶으면 8개 개혁 내용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80년대 초반 개화정책 내용 시험에 많이 기출됩니다. 갑신정병 당시 급진 개화파의 주장은 무엇인가 시험에 많이 기출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학 농민운동 당시 농민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아니 여러분 이거 되지 않아요? 80년대 초반 개화정책 통리기무화문이 오군영을 이용으로 축소하고 별기군 만들고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청해는 영산사, 미국에는 보빙사, 개화기구, 전환국, 방문국, 기기창, 우정국. 어렵지 않죠? 갑신정변, 청에 대한 간섭. 그러니까 청으로부터 독립하자. 청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하자. 문벌 폐지하자. 민평등권 확립하자. 조세제도, 지족법 개혁하자. 모든 재정에 호조 관할 입헌군주제. 동학, 노비문서 폐지해라. 백정의 평양가 후렵수라. 청산가부 재갈로 허용해라. 그 다음 탐관오리 엄징해라 막 이런 내용. 외와 친하게 지낸 자도 엄징해라. 토지는 평균하게 분자간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3개 추가. 갑오 1차 개혁과 갑오 2차 개혁과 을미개혁. 일단 어려우면 원래 갑오 1차 개혁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을미개혁을 먼저 암기시킵니다. 태양력, 단발령, 건양은 꼭 잡으셔야죠. 단발령과 태양력 그리고 건양이란 연호. 1차, 2차가 헷갈리면 1차가 많으니까 2차가 또 공부 내용이 적긴 한데 여기는 정치, 경제면에서 개혁이 다 갑오 1차야. 대신 신문제 폐지가 갑오 1차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다 됐네. 오늘 이 시간에 독립협회는 뭐 하려고 했어? 만민공동회 만들었고 의회 설립하려고 했잖아. 수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게 생각나잖아요. 만민공동회는 뭐 하려고 했냐면 이권수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만민공동회 당시에 아간 파천에 있을 때 이 시기에 러시아가 많이 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의 전용도를 빌려 쓰겠다, 조차하겠다. 거기 석탄을 저장해 놓고 혹여나 일본과 전쟁할 때 함대가 가가지고 석탄 주유소 만들겠다고 부산 앞바다 전용도 조차 요구 묵살, 목포 증남포 조차 요구 묵살,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 고문 축출 좀 어렵잖아요. 만민공동회는 이권수운동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치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 시간을 줄이려고 그렇지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항일의회운동을 무시했다. 막 이런 것도 그 다음 반청, 반너적 성격을 띠지만 친일친미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독립협회였다. 독립협회는 여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순성여학교를 만들었다.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압축해드린 내용에서 90%가 기출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90% 기출될 거 잡고 80점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독립협회 의회 설립하려고 했다. 황국협회 때문에 해산당했다. 그런데 내가 독립협회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빠뜨렸죠? 관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는 헌의육조를 발표시키기도 해요. 이상하다. 헌의육조 보시면 248페이지. 거기 보시면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것. 독립협회는 전제군주제를 표방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헌의육조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당시 관민공동회의 대한민국 관료가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밑줄 그어진 내용, 중대범죄는 공파하지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라, 탁집에서 재정을 일어나라, 이런 헌의육조, 이런 독립협회 개혁안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걸 보시면 그 전에 문제 247페이지에 247페이지가 아니구나. 그 전전의 문제 66강의 24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에 의존하지 말고 선지 5번 보세요.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미 협력의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거 바로 나와버리죠. 이게 바로 헌의육조입니다. 근데 독립협회는 그냥 의회 설립하려고 했다가 가장 중요하고 헌의육조 내용을 좀 잡고 계셔야 되고, 만민공동회에서 이권수호운동, 특히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하고 묵살시켰다. 그 내용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는 양전사업에서 지게 발급했다. 원수부 설치했다.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면서 전제군주제 국가로 가려고 했고, 간도관리사 이법률을 파괴했다. 공부량을 이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줄여들여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독립협회 이상합니다. 헌의육조하고 만민공동회가 이권수운동했다는 걸 아까 독립협회 때 빠뜨릴 뻔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이렇게 실은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거나 수능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8개를 정확히 구분시키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량을 주고 8개를 비교해야만 이쪽 파트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공부량을 줄여서 드렸기 때문에 대충 좀 감 잡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왜냐? 얘를 주고 얘 주고 얘 주고 얘 주고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얘 주고 갑자기 일제강점기 선지 나오고 얘 주고 갑자기 저 앞에 정근대사 조선시대 선지가 나오고 쉽게 출제가 되니까 동료패 주고 정답이 동료패가 있으면 나머지는 말도 안 되게 죽었다 깨어나도 동료패가 아닌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부량이 가장 많은 동료패와 대한제국 강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야죠. 가라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게서 골라라. 251페이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보게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랬는데 문제 보시면 황제권에 강화해갖고 가하고 돼 있죠. 바로 가겠습니다. 황제권 강화하면서 대한국 국제 반포했다. 맞죠? 기억은 동그라미. 군사제도 개혁 그럼 원수가 만들어지거나 무관학교가 만들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신식군대 별기군 여러분 별기군은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이잖아. 됐죠? 그 다음 다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 발급했다. 그러니까 다가 재정확충과 토지 소유권 조사인데 지계 발급 맞잖아요. 양전하고 지계 발급했다. 기억되고 동그라미 정답은 2번 쉽게 떨어지는 거고 선지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니까. 대동상해나 장통회사는 나중에 근데 경제 파트 공부할 때 1880년대 상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상인들에게 저항한다라고 할 때 서울에는 장통회사, 평양에는 대동상인데 이거는 수험 한국사에도 아주 쉬운 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에 간혹 가다가 야 이렇게까지 기출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어려운 인물들이라든지 어려운 선지가 정답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동상이나 장통회사를 여러분이 모르셔도 된다. 그래서 68번 문제 정답은 2번 하고 이쪽 파트 강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